문제가 복잡하셨죠? 그거는 좀 자료를 꼼꼼히 살피셔야 되고요. 이제 좀 후반부부터는 요거를 적용하는 일에 대한 자료 제시와 또 여러분과 함께 안내를 하면서 갈게요. 저는 이제 선교, 현장 선교사로서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은 후방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두 가지의 경험을 잘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선교사역의 모델을 기독교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박상진 교수의 모델을 따라 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나 선교가 인격적인가, 공동체적인가, 상상적인가, 참여적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은 좀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서 그 질문들을 묻는 게 필요합니다. 사역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들의 지정이나 어떠한 그 전인적인 균형을 깨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역할 때마다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질문, 나의 사역은 인격적인가? 나의 사역은 공동체적인가? 나의 사역의 비전이 공유되고 있는가? 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게 이루어졌을 때 앞에서 전개한 정체성에 대한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자료는 굉장히 얇은 책인데요. 존 패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제목 자체가 From Ministry to Theology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신학화하고 신학화되어진 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이렇게 호환할 수 있는 것들이 사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Action in Ministry, Relationship in Community, Interpretation in Theology. 그 말을 제가 이제 조금 의역을 했거든요.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역 계획이 있는가, 이것이 분명할 때 공유할 수 있는 사역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럴 때 주변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사역을 하면서 확장되어질 수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가. 사역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풍성한 것 같은데 거기에 핵심, 신앙적인 가치가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정체성의 상실, 본질의 상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꿈꾸는 사역이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선교사 훈련을 할 때에도 지적인 훈련만 하지 않습니다. 지정의가 균형을 가질 수 있고 이론과 경험과 적용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선교 훈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책 하나를 소개한다면 전인적 선교 훈련 어떻게 할 것인가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목차를 조금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선교 훈련도 이제는 입체화가 돼야 되는구나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제 책을 소개한다면 도널드 캡스의 인간 발달과 목회적인 돌봄이라는 책에서 제가 일부 발췌를 했는데요. 만약 우리들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지금 앞에서도 에릭 에릭슨 이야기를 했습니다는 8단계에 맞는 건강한 성장이 있을 수 있고 건강하지 않은 성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잘 직면했을 때 성장이 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잘 못했을 땐 퇴행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면을 한다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 이탈을 했다는 것은 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느 단계까지 여러분은 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어느 단계에서 넘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런 척도가 있고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만이 우리들이 영향력 있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상숭배나 율법주의, 도덕주의 이런 데 머물러 있다 보면 겉으로는 잘하는데 속으로는 허탈한 이런 위선자적인 신앙을 갖기가 쉽습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투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런 틀에 머물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살아있는 영향력을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다 보면은 형식주의, 전체주의, 현민의식 이런 거에 정체되다 보면은 몸은 타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올바른 생동하는 복음은 여러분들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여러분도 힘들지만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내용은 도널드 캡스가 정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에릭 에릭슨의 이론과 함께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을 자료로 제시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까지 성장했었는지, 어느 단계까지 또 가봤는지, 어디에 또 머물러 있고 실패했는지, 마치 철로역정의 콜스처럼 여러분 자신들도 어느 단계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장에는 앞에 것을 이해하셨다면 자기 점검은 해보면서 나는 어느 단계에 어느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자료니까요. 앞에 자료를 잘 참고해서 자기 점검을 한 번 정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화면을 멈춰 서서 앞에 거 보고 여러분들 자료에다가 표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에릭 에릭슨의 이론에다가 이제는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신앙 발달 단계의 두 도표를 제가 묶어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인데요. 그때마다 우리들이 어떤 신학적인 주제와 어떤 신앙의 성장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좀 영적인 부분을 이제 강화해서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조금 언어가 어렵겠지만 읽어보시고 연이어서 뒷장에 나오는 데에 따라 여러분들은 각 단어에 대해서 본인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평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1점, 2점 단계는 남들보다 좀 높다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모자란 것입니다. 그럼 각 영역마다 여러분들은 점수를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자기 점검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각 영역마다 이것이 좋을 때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것이 모자랄 때는 어떤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 자기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건강한 사람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오고 있는 일에 건강한 사람은 누구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4개의 영역을 나눠놨어요. 하나는 신체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관계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나눈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점검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자료들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8개의 영역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10가지 영역에서의 주제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1번부터 10번까지 어느 영역을 잘하고 있고 어느 영역을 놓치고 있는지 자기 점검을 해본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건강하게 성장 분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 퇴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좋은 책이고요. 할 수만 있다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더 많은 자료들이 무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뒷장에다가 한 거는 그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체적, 감정적, 관계적, 영적 건강은 몇 점 정도 될까? 그래서 또 5단계로 여러분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선교사의 경험이나 또 후방에 와서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혼자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MCN이라고 하는 멤버 케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뜻을 둔 분들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신체적인 파트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 일을 맡아주고요. 저는 이제 정신건강팀의 한 일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심리 상담사에게만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정신병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상담사의 도움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케어 네트워크에는 정신건강팀이 심리상담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그 다음에 상담 목회자, 저희 이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영적 돌봄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전인적인 정신건강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려운 얘기들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했지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인간 이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원한 목적,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실적이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역사적인 목적,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에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목적이라고 하거든요. 이 셋의 균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체성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 많은 경험을 가진 선배 선교사들이 모여서 그러면 건강한 선교사란 누굴까?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토의하고 묶어서 전인적 선교사 프로파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마다 10개의 영역을 선정을 해서 내가 어떤 단계에서 성장을 하고 변화를 해가야 될까, 구체적인 것들을, 내용들을 이렇게 기술을 해놨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주제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게 PDF 파일로 잘 정리정돈이 돼 있어서 여러분의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제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료방에 여러분들의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삼각형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교육과 함께 더불어서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겉으로만 표현해서는 안 되고 내 내면과 외면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 교육은 know, do, be 이것을 다 동사로 쓰는 이유 아시겠죠? 이것이 그냥 명사형으로 굳어 있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행동하는 동사가 돼야 된다. 첫 자를 따보시면은 KDB잖아요. 제 이름이 김도보, 저의 첫 자도 KDB입니다. 왜 제가 이 강의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됐죠? 그래서 꼭 저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KDB를 향해 가고 있다. Know, do, be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평생교육이나 성인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의 기초로 해서 영역을 나누는 것들을 균형 있게 가지셔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 훈련을 할 때도 복합 문화적 훈련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면서 타문화권의 선교사들, 또 단기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4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강의실 중심의 지적 훈련의 한계를 지향해야 된다. 이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셔요. 공동체적 생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 선교 여행 가다 보면 준비도 많이 하고 가서 부딪히고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는데 그런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왜 생기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의 배운 것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통합적이고 맞춤형 훈련이 돼야 되고 실제 중심의 훈련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선교지에서 길러진 현지인 선교사 자원과 함께 교육하는 것.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이론 교육을 받으시지만은 언제든지 병원에서 여러 나라의 선교팀이 있는데 그때 꼭 팀원이 되셔서 이런 경험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책은 소개하는 내용은요. 이런 변화에 응대할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 청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 교육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평생 동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김도율 교수가 지은 책인데 가정, 교회,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이성에서 감성을 포함한 교육이 경험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늘 직접 체험을 하는 참여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언어와 정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삶에서 이미지, 즉 내 살 안으로 들어와서 행동할 때 그것이 실천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개인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체성의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교육 공동체가 잊지 않아야 되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제자도. 이건 특수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사회에 나가서 삶의 시민으로서 어떤 시민권, 시민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면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직과 시민직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정체성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들이 그 이단 종교들의 치우침에 대해서 많이 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개인적인 어떤 제자도 중요하지만 또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앞에서 정리한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선교사의 돌봄이라는 것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개인적인 영역, 관계적인 영역,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역하는 내용, 영적인 것들이 지금과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세포와 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고 세포가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있고 기관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영역들은 서로 분절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공하는 내용들은 그러면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되고 무엇을 정리정돈해줘야 되는가 선교사들을 오랫동안 다루었던 중요한 단체들이 자기네들의 비법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정리정돈했습니다. 브렌트 링키스트라고 하는 분은요. 선교사에게 사람,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이 선교하고자 하는 목적, 삶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뭔지 P라고 하는 글자 4개로 정리정돈을 해놨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론을 이미지화한 거거든요. 간략하게 정리정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금 가운데 칸에서 다릴 플렉트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관계와 그 사람이 가진 은사를 포함해서 기술이 뭐고 그 사람이 가진 영성이 무엇인지를 분석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본을 보면 KDB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선교사들을 인성 검사할 때 쓰고 있는 10가지 영역의 부분들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가지의 도구, MBTI하고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 기술식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선교사들의 정체성을 도와주고 있는 내용을 도표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선교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패하고 관계가 깨지고 가족이 어려워지고 이런 실패의 경험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선교사들의 중도 탈락을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정리정돈 해놓고 그것을 자료화한 책이 잃어버리기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마지막 장에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릴 플래트의 가운데 있는 내용을 성품, 관계, 기술, 영성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봐야 되는가.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들을 각 영역마다 5개씩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표시를 할 때 나는 열심이다, 분명하다, 높은 점수인 거죠. 보통이다, 그러면 적절한 그냥 평균점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강되지 않으면은 자기에게도 힘들지만 남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약점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선교사로 보내는 분들뿐만 아니라 선교를 보내는 우리들도 선교사적인 정체성이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을 점검하시는 도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강의가 대면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방송으로 서로 만나게 됐지만 이 자료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